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물 마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수이자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인데요. 물 하면 하루 2리터라는 말이 항상 맞는 걸까요? 내 몸에 맞는 올바른 물 마시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라는 말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병원에 가도 건강 관련 방송에서도 또 헬스장에서 PT 선생님들도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물 2리터는 꼭 마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고 생수병이나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억지로 물을 마시죠. 숙제 밀린 듯이 하루 2리터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정답일까요? 사실 이렇게 마시는 물 습관이 오히려 신장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물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독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면 독으로 작용해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는데요. 이것을 수독증, 물이 독이 된다, 이렇게 수독증이라고 하는데요. 삼투 현상 같은 것을 일으켜서 우리 온몸에 세포를 터뜨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사람이 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이 물 많이 마시기 대회는 인류에서 없어지게 됐죠. 예전에 이제 수독증이라는 거 모를 때는 지금 막 비난을 받아야 할 그런 대회들이 아직도 있죠. 햄버거 많이 먹기, 핫도그 많이 먹기, 그건 아직도 시행을 합니다. 비판을 받아가면서 시행을 하는데요. 법으로 금지된 먹기 대회가 바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입니다. 사람이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는 이제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1945년에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에서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2.5리터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분 섭취량에는 모든 음식과 음료에 포함된 수분까지 포함한 수치였다는 점입니다. 그 보고서 원문에는요, 음식과 음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분이 이미 섭취되므로 부족한 만큼만 물로 보충하면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중요한 문장은 나중에 전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루 2.5리터 물을 꼭 마셔야 한다는 말만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음식에 들어있는 수분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물만으로 2리터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미국 다트머스 의대의 이제 하인즈 발팅 교수는요,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과학 근거는 부족하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오래된 오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처음에는 내 몸에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하는 진짜 건강한 물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물은 신장, 콩팥이라는 장기에서 정수기처럼 걸러내야 하고요. 필요 없는 수분은 이제 소변으로 노폐물과 함께 배출이 되죠.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야 하는 강력한 정수 필터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손상된 상태에서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부전 환자들한테 수분 공급을 제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물은 우리 몸에 쌓여 붓기를 유발하고요, 혈액이 묵직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쯤 신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강이 앞쪽을 손으로 눌렀을 때 손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면 이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자주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도 흔한 신장 이상 증상 중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50% 이상 기능이 망가질 때까지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고 검사 수치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 붓기나 소변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특히 물 마시는 습관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당뇨병은 이제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신장, 즉 콩팥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신장 안에 있는 사고체라는 미세한 필터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고체는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불리는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혈당이 높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면 당이 좀 희석되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죠. 신장 기능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몸 안에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몸이 붓는 부종, 그다음에 극심한 피로나 전해질 불균형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당뇨 환자들은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보통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2.5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고 알려 있죠. 하지만 이 전체 수분량을 꼭 물로만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속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밥, 국, 찌개, 채소, 과일, 심지어 빵이나 고기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면 이 빵이나 고기도 말리면 그것보다 더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이 그만큼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오이 같은 거는 수분이 98%예요. 거의 물이나 가깝다는 거죠. 근데 이 이외에도 수박이라든지 과일에도 수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모두 계산한 그 다음에 부족분을 이제 물로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남성의 경우 보통 식사를 통해서 1에서 1.5리터 정도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매일 공급이 됩니다. 또한 커피, 차, 두유, 각종 국물 있죠. 찌개나 국물. 이런 음식에서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수나 맹물을 일부러 마시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건 오히려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보통 2.5리터가 필요하다면 식사를 아주 잘하는 남성의 경우가 1.2에서 1.5리터 정도를 음식의 형태로 섭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1리터, 더 적으면 0.8리터 정도를 음식으로 섭취하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2리터나 2.5리터에서 그걸 뺀 부분만 물로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마시는 것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물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요, 물 마시는 양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서 체중과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제 가짜 목마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좀 역설적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수분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이 수분이 우리가 필요한 생리적 수분이 아니라 병리적 수분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은 있지만 이 물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물, 즉 담음, 습담일 때 그럴 수가 있죠. 몸은 부어있고 몸에 수분은 많지만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은 이런 담음이나 습담이 축적되면 또 열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물을 마시고 싶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내 몸에 물은 누적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또 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상태가 또 한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동의보감에 보면은 우리 약재들을 다루는 파트가 있는데요. 탕액편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1번 약재가 물입니다.
부라고 해서 한 챕터를 물로 채웠는데요. 그 물의 종류를 무려 33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지장수라고 해서 뭐 이 황토에서 이렇게 걸러진 물, 그 다음에 음양탕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 절반 거기에 찬물을 부어서 그게 막 섞일 때 이걸 마시고 구토를 유발한다든지 뭐 이런 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물이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보감에서 약재를 소개할 때 1번 약재로 물을 소개했다는 점, 그만큼 이 한의학에서도 물을 소중하게 여겼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수분 대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이렇게 돌려주고 정체되지 않고 습담, 담음, 담적 이런 노폐물이 되지 않도록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물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데요. 무턱대고 한 번에 꿀떡꿀떡 마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극도로 많이 마시는 건 수독증이라고 했죠.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몸에 부종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 그리고 목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이죠. 마치 이제 혀끝으로 강아지나 고양이가 물을 핥아 마시듯이 물을 한 모금씩 입안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셔야 합니다. 옛 어른들이 물도 씹어 먹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입에 머금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고요. 입안을 충분히 적시고 목으로 넘길 때도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천천히 넘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마시게 되면 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흡수되어서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진액으로 바뀌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식사 30분 전, 잠들기 1시간 전처럼 몸이 수분을 필요하는 시간대에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습관을 들이면요, 자연스럽게 몸속 순환이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갈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천천히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요, 붓기가 빠지고 속이 편안해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수이자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은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식이나 과다 섭취로 인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종이 자주 생기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특히 당뇨가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요,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에 맞춰서 물을 마시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 2리터를 무조건 마셔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요, 내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분량을 계산해내고 현재 섭취 중인 음식이나 음료의 수분 함량까지 모두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기보다는 천천히 소량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결국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그 한 잔의 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신장에 무리하게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내 몸을 위한 물 마시기 올바른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마시면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잘 살피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소량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